오늘은 전반적인 그냥 상황을 한번 훑어보는 과정을 할 건데요. 일단 하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통과됐습니다. 지난번에 상원 통과 이후에 뭐 14일이든가요. 하여튼 사인해가지고 집행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봐야 될 만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직전 1년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작년 하반기에 지나서 올해 들어서 점점 상승 방향으로 옮겨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작년 12월 하반기에 소규모 경기 부양책이 통과됐죠. 그리고 1월달에 집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승 방향으로 터닝했었는데 최근에 상원에 통과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윗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원 통과됐다는 얘기 때문에 잠깐 내려오긴 했는데 방향 자체는 윗방향으로 완전히 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금값이 이제는 희망을 버려야 될 때가 이미 됐고 이미 오래전에 지났죠. 미국만 달러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기에서 이게 한없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자체가 잘못된 예측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금값이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유가하고 구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윗방향을 탄다면 원자재, 달러 표시로 매매되는 원자재의 가격 패턴은 약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 조정이거나 혹은 횡보거나 최소한 두 가지 방향성으로 움직여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미국의 국채 10년물이 입찰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지금 국채 10년물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몇 퍼센트로 입찰이 끝나느냐가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제 가장 높은 수익률이 1.523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요 정도 팔 거였는데 이만큼 입찰해서 입찰 경쟁률 한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23으로 끝나더니 10년 국채물이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1.523은 가장 높은 입찰 수익률이에요. 1.52대에서 지금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를 놓고 보면 작년에는 이미 0.9대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급등하더니 좀 쉬어가는 것 같더만 2월달 이후에 내리달려서 지금 현재 1.6도 넘었었죠. 과연 얘가 추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이게 쉬어서 아래로 내려가겠느냐. 전 개인적으로는 내려가는 방향보다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연준에서 어떤 행보도 안 하고 과거의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누르겠다고 하는 어떤 액션도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조정보다는 1.5대 정도나 뭐 4대 후 중후반쯤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얘가 또 치켜 올라가면 또 발작이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겠죠. 상황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라네요. 미국 주식 3대 지수를 보면 다우는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제 올라가는 탄력은 약간 누그러지고 있고요. 나스닥이 기술적으로 가장 지금은 중요한 지표인데 오른쪽 어깨에서 반등을 실패하고 이 어깨 라인을 뚫고 내려왔었는데 지금 세게 반등했죠. 근데 걸려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강하게 뚫지 못하고 걸려있는데 상황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얘가 강력하게 뚫고 다시 올라갈지 그게 아니고 뚫지 못하고 혹은 미미하게 뚫은 다음에 아랫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추가적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기술적 분석 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무디스 이거는 이제 기사를 보여드렸죠. 무디스의 수석연구원이 인플레이션 임박인데 피난처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 도망가라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기적인 조정에서 피할 수 있는 자산은 없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걸 보면 이건 CPI 지수입니다. 파란 거는 전년동월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체 다입니다. 뭐 코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빨간 거는 나스닥 지수인데 이건 로고 차트입니다. 경기가 수축하면서 그 물가 상승률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가는 조정을 받죠. 그렇게 봤는데 그 이후에 경기 수축금이 끝나고 다시 상승 패턴으로 돌아설 때 이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치고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시기에 주가는 조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조정 시에 매수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죠. 급등하고 조정받고 다시 급등하고 조정을 받죠. 추세적으로는 올라가요. 주가가.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 수축 국면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주가가 조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는 거는 당연한 패턴이고 조정시 매수로 대응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과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야르디니 서치의 그 내용입니다. 리포트인데 미국의 그 미국 주가 지수 MSCI 그냥 주가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P 500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퍼밴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10배, 17배, 24배의 밴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전에 조정 후 물가 상승률이 일어난 시기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라는 얘기는 뭐죠? 퍼밴드의 중간단에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 글로벌 금융위 때는 이 시기예요. 그래서 퍼밴드의 하단에서 중간단 중간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퍼배수의 상단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이 퍼배수라고 하는 이 가치 밴드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투자자들이 야 이건 20배가 맞는 거야. 아니야 25개 맞아. 지금은 이건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25개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개별주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국가 지수에서 이 전체가 업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개별 주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4배 상단 배수가 급격하게 위로 30배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약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차트상으로도 약간 위로 뭐 26배, 7배 정도 이렇게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갑자기 상단으로 30배가 쭉 밀고 올라가. 그래서 여기 보면 7배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 상단에 걸려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이 두 개로 양분되어 있는데 언택과 관련돼서 유행을 탔던 주식들이 상당히 고배수에 있고 그렇지 못한 배수들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언택과 관련된 배수들이 높은 것들이 그 배수를 뚫고 위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 주식들을 계속 들고 있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주가는 종합주가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우측으로 확장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는 추세를 타고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상승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상승이 올라가는 과정 중에 지금까지 고배수를 쳤던 게 더 고배수를 치거나 아니면 그 고배수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성장주라 언택 관련주들을 들고 있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가치주들이 올라오고 성장주들은 내려오면서 믹싱되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투자했던 성장주를 들고 있어야 될 거냐 가치주를 순환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들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근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성장주하고 가치주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배분해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다만 개인적으로 성장주 쪽에서 계속 가져가려면 그 성장주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하도록 자극하는 어떤 새로운 제 얘기로는 이제 모멘텀,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꿈을 주는 거죠. 드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잘 검토하고 그런 주식들을 위주로 성장주들을 매집하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보유하고 가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고 그런 부분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빼는 게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슈는 제롬 파월의 금융시장이 제롬 파월의 의도와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이 기사 읽어보면 재밌는데요. 뭔가 한마디 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괜찮아 인플레이션 그래 조정받고 이런 이제 채권 수익률 괜찮아 이렇게 조정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연준이 립 서비스를 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이 안정화가 됐는데 지금은 지금 패턴의 립 서비스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달라고 월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지금 이게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국채 수익률이 밑으로 안정화돼서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게 시장에서 안 먹히고 있어요. 반대로 움직이거나.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블랙아웃 얘기가 나왔는데 요번 달 16일인가 16일 17일인가요? 그때 연준에서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아무도 연준에 관련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이제 상황의 변화는 그때 임박해서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연준에서, 저는 그때도 특별한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하는 패턴대로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조종받고 있던 게 잠깐 쉬어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그때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연준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만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이사항이 이건데요. 잘 보시면 이거는 S&P 500 지수입니다. 이게 닥스 지수예요. 독일 지수입니다. 이게 일본 니케이입니다. 니케이 225.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예요. 이게 중국 지수거든요. 특이하죠. 잘 보시면 이 추세 조정받고 나서 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도 상당히적으로 약했지만 추세가 머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보시면 아시아 주식들은 보면 얘가 이 시점에 반등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떨어지고 있고 중국이 가장 세게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지수도 밑으로 내려오고 약간 들리긴 했는데 힘이 약해요. 지금 글로벌 주식이 약간 이반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양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가장 주된 이유는 실제로는 목표치가 이렇게 예를 들면 8%대 높은 성장률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6% 정도밖에 제시가 안 됐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특별하게 채권을 발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채권 발행의 그 계획이 없다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주식시장을 선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상호 그 상승 방향과 하락 방향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 주식에 대한 조정이 있죠. 최근에 일어났던 이 조정 국면이 완전히 끝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롬 파월의 영향력이 떨어져 있고 중국 양회에서 기대보다는 낮은 부분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시아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고 아직 그 조정이 안 끝난 상태고, 미국 시장 급격한 조정 이후에 큰 이슈 변화 없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약간 급등하는 패턴이 멈추긴 했지만 그거 이외에 크게 큰 흐름이 무엇인가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흐름을 바꾸도록, 예를 들면 제롬 파월이 들어와서 흐름이 바뀌도록 뭔가 액션이나 발언을 한 게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주식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이고 이게 방향성을 타진을 하고 있는 거지 아직 바닥을 완전히 찍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네이버 쪽에서 보면 네이버 중에 이제 포스코 주식, 어제 포스코가 7%나 빠졌습니다. 올라가던 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풍산도 세게 빠졌죠.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주식들이 최근에 이제 강하게 탄력을 받고 올라왔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원자재들이 이런 것들이 약간 쉬어갈 패턴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